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교도소와 구치소 강서구 통합 이전안을 놓고 강서구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과거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의 동서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낙동강 주변 4개 지자체가 서부산 발전 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부족한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부산에서도 빈대가 발견되면서 공공시설 등을 중심으로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 점검과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상구에서는 장학금 전달과 김장김치 나눔을 비롯해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부산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노후된 교도소와 구치소를 강서구로 통합 이전하자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법무부와 협의 주체를 놓고 부산시와 강서구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 대상지인 강서구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과거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부산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부산 교도소와 구치소 등을 강서구 대저동 일대로 통합 이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통합 이전안의 42%, 지역별 이전안에는 약 30%가 찬성했습니다. 지난 4일 145명의 시민 참여단이 참석한 수의 토론회에서도 최종 2차 설문에서 통합 이전 약 56%, 지역별 이전은 44%로 통합 이전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시민 여론조사와 수의 토론을 기초로 하여 심사숙고한 끝에 부산 교정시설 현대와 정책 공관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첫째, 위원회는 부산 교정시설 현대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강서구 대저동의 부산 교도소와 사상구 주례동의 부산 구치소를 강서구 대저동 일원으로 통합 이전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사상구에서는 통합 이전을 사실상 최종 결정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구치소 인근과 주요 교차로마다 강서구 통합 교정시설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나붙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권고안이 최종 결정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법무부와 교정시설 입지 등을 놓고 부산시와 강서구 모두 협상의 주체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법무부에서 논의를 하는데 최종 결정권은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법무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여러 가지 심의를 하고 끝에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교정시설은 부산시 공간이 있지만 그 기관은 법무부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시에서는 이번 입지선정위원회가 낸 정책 권고안을 가지고 법무부와 추가적인 협의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어떤 방식이든 움직임이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가 밝힌 해당 기초지자체하고 협의하겠다는 내용의 원칙에 따라서 저희 강서구는 법무부와 이 안에 대해서 충분히 부산시에 앞서서 협의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15년 넘게 이어진 교정시설 이전 논쟁이 마무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번번이 교정시설 이전과 현대화 등이 무산된 데는 이전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한 영향이 가장 큽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부산의 동서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부산권 4개 구가 힘을 합칩니다. 부산시와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가 서부산 발전 협의체를 구성했는데요. 서부산 발전을 맡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서부산 발전 협의체가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부산시를 중심으로 낙동강을 끼고 있는 북구와 강서구, 사상, 사하구가 함께
고질적인 부산의 동서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여기가 만약 해운대라면 지금 이걸 이래 놔놓고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수없이 떼내었습니다. 나도 시에서 기획재정관을 했는데 내가 막상 여기 와보니까 이게 너무나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서부산 발전을 논의할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박형준 시장 제안에 따라 협의체가 발족됐다고 밝혔습니다. 동부산에는 민간 자본이나 그리고 또 지방 정부의 재원이라는 것들이 사실상 여기 살고 있는 사람, 또 관광이라든지 자연적인 조건 때문에 많이 투여가 되어 왔지만 서부산에는 그 점이 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부러라도 서부산 발전을 위해서 재원의 투자를 지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단체장 분기별 정기회의와 실무진 회의 등을 진행합니다. 서부산권 도시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2 대티터널 도로 개설과 다대포 해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낙동강 생태관광센터 조성 등을 추진합니다. 또 서부산권에 부족한 공공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 확대를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태원 북구청장은 북구 발전을 위해 덕천동 새 구청사 건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또 용도 변경이 돼야만이 저희들이 또 신청사 듣는데 그 다음에 단계가 되는데 그것부터 이거 용도 변경하는데 전체적으로 모아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북구만 별건으로 이렇게 좀 빨리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 부산시 조례로 제한되고 있다며 낙동강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계획 용도 지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공업 지역에는 개발이 상당히 좀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을 비유로 한 어떠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의 강남과 같은 한강의 주변과 같은 그런 사람이 좀 제대로 거주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좀 만드는 그런. 서부산권 4개구는 지난해 경남 양산시, 김해시와 함께 낙동강 협의체를 꾸려 낙동강 문화관광 자원화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공동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에는 출범 후 첫 컨퍼런스가 열려 다양한 발전 방향들이 제시됐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전국적으로 빈대가 출몰하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빈대가 발견되면서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 점검과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14일 처음으로 빈대가 출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빈대 소식에 많은 승객이 오가는 도시철도는 비상입니다. 빈대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빈대가 서식하기 좋은 의자 아래 등 전동차 객실 좌석에 진공 흡착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철도 전 객실 내 빈대 서식 유무도 진단하는 등 빈대 확산 방지 방역에 나섰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빈대가 발견될 경우 해당 열차를 입구에 조사할 예정입니다. 해당 객실의 호차와 전동차 편성 번호를 콜센터로 알려주시면 신속히 해당 열차를 입고해 조사 후 적절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평소 주기적으로 전동차 객실 내부를 청소하고 전동차 객실의 일반석과 교통약자석 전체에 연 1에서 4회 고온 습식 클리닝과 진공 청소를 실시합니다. 부산시 16개 구군도 숙박시설과 목욕탕, 요양시설 등 공공이용시설 3,50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펼칩니다. 일찌감치 특별 방역단 운영에 나섰던 수용구는 빈대가 나오면 신고할 수 있는 연락처를 담은 포스터 등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빈대가 의심되는 경우는 진공 청소기를 이용하여 생존 개체 및 탈피각, 알 등을 제거하고 스팀 청소기를 이용하여 고온의 열 처리를 수행하고 또는 스팀 청소기가 없는 경우에는 헤어드라이어의 고풍, 온풍으로 열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 화학적 살충제는 사람에게 유해할 수 있는 만큼 함부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빈대는 감염병을 퍼뜨리지 않습니다. 다만 물렸을 때 간지러워 수면을 방해하거나 긁어서 감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학교 빈대 예방 대책반을 구성해 점검을 강화하고 방제 지원을 비롯한 빈대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20일 사하구 가정집에서 빈대가 발견되자 즉시 보건 담당자와 장학사들로 합동 점검반을 꾸려 모든 기숙사 운영 학교의 빈대 예방과 관리 상황 점검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급 학교 보건실과 돌봄교실, 숙직실, 통학 차량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이 잇따르는데요. 12년째 어려운 이웃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나눔의 행복을 실천하는 이들이 있어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상구 괴법동의 한 시장 앞 광장. 지역 주민, 특히 어르신들이 자리를 잡고 편하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 선뜻 줄서기가 눈치가 보였지만 이내 자원봉사자들의 안내에 자리에 앉아 온기가 담긴 한 끼를 받아듭니다. 봉사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준비한 보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어르신들 식사하시는 게 너무 보기도 좋고요.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따뜻한 식사가 전해졌다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인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중학생 15명에게 20만 원씩 모두 300만 원이 전달됐는데 장학금을 받은 학생의 각오는 남다릅니다. 성실한 학생들을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사상구에서 마련된 연말 사랑 나눔 행사. 사상구의 한 사찰의 후원으로 시작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 행사는 올해로 1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웃과 소통하고 서로 나눔을 함으로써 온정을 베풀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사회가 이 추운 또 올해는 또 더더욱 또 많이 춥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눠주고 따뜻한 온정을 나누어 보았으면 하겠습니다. 이날 장학금 수여와 점심 식사 대접 말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김치 10kg 332박스와 라면 332박스도 함께 전달됐습니다. 어려울수록 나눔의 행복을 전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와 우리네 보통 이웃들. 겨울을 앞두고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사상구 덕포동 주택가 한켠에 있는 보리밥집입니다. 깔끔한 식당 내부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반찬들. 보리밥집답게 비벼 먹을 수 있는 나물 위주로 구성됐습니다. 종류만 무려 7가지. 먼저 큰 그릇에 보리밥을 담습니다. 보리밥만 먹기 싫다면 옆에 흰 쌀밥도 담으면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비빔 재료를 담습니다. 제일 중요한 참기름과 고추장도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찬이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얼큰한 된장국과 구수한 달걀찜이 따로 나옵니다. 여기에 쌈채소도 있고 시원한 물김치 국물을 곁들이면 배부른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짐한 한 끼가 6,000원. 후식으로 귤과 숭늉이 있으니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음식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 나눠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좋아하는 일이니까 이제 그게 직업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뭐 하다 보면 뭐가 남아도 남겠죠. 안 남고는 할 수 없으니까. 주위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재료를 이렇게 밭에서 갖다 준다든지 기타 등등. 그래서 아마 이 가격이 유지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부담 없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게 요즘 없잖아요. 가게를 운영한 지 10년 됐다는 주인장. 손맛뿐만 아니라 손기술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직접 그린 수채화들이 가게 안에 전시돼 눈길을 붙잡습니다. 이 가게 착한 가격 업소인데다 매달 한 번씩 동네 홀로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있다니 정말 착한 가게가 맞습니다. 가게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반까지, 일요일은 쉰답니다. 참, 오리백숙과 불고기도 파는데 미리 예약해야 맛볼 수 있답니다.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한식 뷔페입니다. 일단 들어서면 규모에 놀랍니다. 손님들도 많습니다. 1인분 가격은 7,000원. 먼저 계산 후 식판을 집어듭니다. 반찬은 12가지. 식판에 반찬 놓을 자리가 부족할 지경입니다. 그렇다고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수도 있고 비빔밥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토스트도 맛볼 수 있습니다. 달걀은 셀프로 원하는 만큼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대신 남기지 말아달라고 주인장은 당부합니다. 음식을 저렴하게 많은 분들한테 제공해서 많이 남기는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배불리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소를 많이 이용해 주시는데 제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분들 더 저렴하게 드실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음식을 소개하려고 이것저것 빠짐없이 가져와 먹었더니 배가 너무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숭늉은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가게의 음식 재료는 꼭두새벽 가까운 농산물 시장에 다녀와 준비한 거랍니다. 그래서 매일 반찬도 바뀐답니다. 식사는 오전 10시 반부터 가능하고 오후 2시가 넘으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쉬고 주차장은 30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김석진입니다. 북구의회 의원들의 잇따른 음주운전 논란에 지난 24일 의회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북구의회 정기수 의장은 의원들의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윤리특별위원회 소속인 해당 의원들이 즉시 보직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고 국민의힘 부산시당에도 중징계를 촉구했습니다. 부산시가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을 4년째 이어가고 있지만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금정산이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돼야 한다며 부산시와 시민들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진산이라 불리는 금정산. 연간 3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희귀식물과 멸종위기 동물 등 1년간의 조사에서 확인된 생물종 수는 1,759종에 이릅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생물종도 더 있을 것으로 예상돼 금정산은 그야말로 부산의 허파이자 생태계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정산이 이제 부산의 이제 생물 다양성의 마지막 이제 피난처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부산시는 지난 2019년 환경부에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환경부 타당성 조사에서도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 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4년째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사유지 문제입니다. 금정산 국립공원 추진 면적의 80% 이상이 사유지인 상황에서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땅 소유주를 설득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전체의 8% 면적을 소유한 범어사의 동의가 중요합니다. 범어사는 지금까지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그린벨트 규제와 국립공원 규제까지 이중 규제를 받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의 적극적인 협상과 시민들의 공감대,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합니다. 안 한다 하다가 대구에 있는 팔공산도 됐는데 부산은 지금 이제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니까 힘을 같이 모아서 국립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시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금정산이 2024년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부산시하고 같이 좀 쟁점을 많이 해결을 해서 가급적이면 2024년 24번째. 부산 시민들의 수건이자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내년에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내년도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산이 지난해보다 7%, 약 4천여억 원가량 줄어들면서 긴축 재정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교육청은 기초학력 신장을 비롯해 교육부 우수 사례로 선정된 아침 체육 활동 등을 추진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잠자는 학생들의 뇌를 깨우는 체육 활동 아침 체인지. 자체 예산 5억 4천만 원으로 올해 초 시작된 사업은 높은 관심 속에 전국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교육청은 내년 아침 체인지 예산을 올해의 10배 수준인 58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올해 교육부 특별 교부금으로 65억 원가량을 추가로 받았던 만큼 운영 중 부족한 부분은 이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친구들과의 부대낌을 통해서 체력은 물론이고 인성과 지력을 키우는 아침 체인지는 전임 교육으로서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아침 풍경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이 발표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4천여억 원이 줄어든 5조 2,400억 원. 세수 감소 등 경제 여건 악화가 원인입니다. 교육청은 예산이 축소된 상황에도 학력 증진과 인성 교육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동서 교육 격차 해소와 학력 향상 지원 시스템, 부산형 인터넷 강의나 학업 성취도 평가 개발 등을 위해 지난해보다 20억 원 늘어난 492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역별로 영어 교육 거점 센터를 운영하고 회화 전문 원어민 교사 등 영어 교육을 위해 240억 원이 들어갑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들어가야 할 곳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내년도에는 한 2천억 정도 활용을 해서 우리 공교육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겠다. 올해 등굣길 사망사고 등 학교 앞 교통안전 문제가 대두됐던 만큼 통학 안전을 위해서도 70억 원이 투입됩니다. 교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교사 보호 활동비와 업무용 전화번호 지원 등 예산도 책정됐습니다. 교육청은 지출 구조를 개선하는 등 계획적인 재정 운영에 집중하고 대규모 재정 사업의 경우 기금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남구 구민홍보단 다운단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거리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다운 단원들은 대연 혁신도시 문화공원을 출발해 남구청 잔디광장까지 거리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의 응원 열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또 남구청 잔디광장에서 21일 응원전을 갖고 엑스포 개최지 대한민국 부산을 기대하며 유치 퍼포먼스를 가졌습니다. 부산유아교육진흥원은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부산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만 3세에서 5세 유아 학부모 300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개최합니다. 이날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 김북년 교수가 강사로 나와 공부 뇌 발달 골든타임 육아법을 주제로 유아기 뇌 발달의 중요성과 맞춤형 자녀 육아법에 대해 알려줄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은 28일부터 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북구는 지난 22일 이춘기 씨와 박영희 씨를 북구 장인으로 선정하고 장인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춘기 씨는 31년째 구포 이동에서 이용원을 운영하며 대한민국 이용장회 부산지회장을 맡는 한편 후배 양성에 힘쓰고 있고, 미용사 박영희 씨는 27년째 덕천 일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며 후배 양성과 미용 강의, 취약계층 미용 봉사를 이어오고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북구는 2019년부터 매년 북구 장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